안녕하세요. 포동포동팜입니다. 먼저 지금 영상도 잘 올리지도 않는데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꾸만 늘어가는 구독자분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요즘에 영상을 잘 안 올렸던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이맘때쯤에 뭐 중요하고 했었던 것들은 작년 영상에 다 찍어 놔가지고 업로드를 해놨었기 때문에 제가 또 올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다른 농가분들이랑 조금 다르게 안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적심. 그 적심이란 말은 꽃 필 때 적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첫 꽃이 들어오면 적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관행농법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꽃이 펴도 적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기가 목표 지점이 여기까지잖아요. 잎이 이렇게 자라서 여기까지 오면 여기 자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나가던 말던 그냥 놔둬요. 꽃이 다 필 때까지. 그냥 꽃이 다 필 때까지 뒀다가 나중에 그냥 목표 지점을 어느 정도 넘어서면 그때 자르는 거예요. 근데 얘가 꽃이 피기 전에 여기 도달을 했어요. 그럼 세력이 너무 센 거겠죠. 절간 길이도 길고. 근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 절간 길이가 길어서 물을 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절간 길이가 길다는 건 얘네는 원래 길어요. 샤인머스켓 자체가 절간 길이가 짧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짧게 만들려면 생리장애를 유발을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지가 일자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영양소 결핍도 무조건 오고 수분 부족도 오기 때문에 생리장애가 무조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은 주셔야 돼요. 얼마나? 표면이 마르기 전에 주셔야 된다고요. 표면이, 그러니까 각 농가마다 틀려요, 물 주는 방법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제시를 해주자면 어떤 식이냐면, 몇 톤을 얼마씩 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가서 지표면이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으면 저녁에까지도 젖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는 아니고, 지표면은 젖어 있고. 그러니까 지표면이, 이 토양이 건조해가지고 습도가 다 날아간 다음에 주는 물은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주면 땅이 딱딱해져가지고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 딱딱해진 그 토양을 깨부신 다음에 수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촉촉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물을 더 줘도 흡수가 잘 돼요. 근데 지표면이 딱딱하게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 표면을 따라서 넘치죠. 넘쳐서 고랑으로 자꾸만 들어와요. 그렇게 물이 한 곳에 뭉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주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만 거, 이거 적심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때도 안 하냐 하는데, 그때 오시면 하셔도 돼요. 목표지점까지 왔으면 해도 돼. 근데 일찍 하고 곁순을 다 따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에도 잎이 이만해지죠. 호박잎처럼. 얘네는 잎이 절간 길이가 긴 대신에 잎이 커요. 그래서 그거를 광합성 효율을 그걸로 채우는 거거든요. 다른 포도들이랑 다르게, 다른 포도들은 절간 길이가 조금 짧죠. 대신에 잎도 작고. 그래가지고 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잎 수로 채우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잎 크기로 조금 더 채운다고요. 광합성 양을. 근데 얘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뭐요? 잎이 노화가 되면 일을 안 해요. 그 잎이 노화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밑에 있는 잎들을 보면 알겠죠. 밑에 있는 잎들은 나중에 되면은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얘네는 사람이랑 다르게, 뭐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직장에서 오래 하면은 베테랑이 되겠죠. 그죠? 얘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네는 그냥 그만큼의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얘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일을 늦게까지 많이 하겠죠. 그나마 늙어 죽을 때까지.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너무 빨리 여기까지 받아가지고 잎을 끝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이 나무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같이 이렇게
보통 지금 2단 유인선에 지금 걸릴락 말락 할 정도로 컸는데 얘처럼 이렇게 3단 유인선까지 넘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잘라야 된다 그랬죠. 제가 작년에 이거 잘라도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이거 자르면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얘를 여기서 잘라도 여기서 나오는 견눈으로 받으셔도 충분해요. 지금 여기 노지라서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게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다 따라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자르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력이 세고 안 세고를 몇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대를 만졌을 때 이 아랫부분도 지금 딱딱해. 위에는 지금 그래도 물을 먹고 있으니까 조금 말랑말랑한데, 지금 한 이 정도쯤에도 벌써 딱딱해.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딱딱하지가 않아요. 만지면 고무 만지는 것처럼 약간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딱딱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견눈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부초들을 열심히 따시죠. 근데 여기 나오는 부초들은요, 열매 밑에서 나오는 부초들은 어차피 안 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열매가 두 개 달려 있잖아요. 얘 부초 큰다고? 안 커요. 얘네가 크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세력이 강한 거예요. 그때는 빨리 생장점을 막아 주셔야 돼요. 막아서 천천히 다시 키우셔야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씩 너무 큰 애들이 튀어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나무의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이 밸런스가 깨진다는 말은, 아직 얘네들은 전년도 양분 가지고 천천히 잘 크고 있는데 얘가 깨우는 거예요. 뭐를? 밑에 뿌리를. 야, 나 이제 작년 거 다 먹었어. 다음 거 먹을 준비해. 하고 밑에 뿌리에 생장 호르몬이 위에서 나온다고요. 얘가. 그러면은 밑에 그 생장 호르몬 때문에 잔뿌리가 나오고, 잔뿌리가 나오면은 양분을 흡수하면서 또 올해 양분 가지고 이제 전역기가 끝나니까 크는 거예요. 근데 얘 하나 때문에 너무 빨리 그렇게 밸런스를 망가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꽃이 다 피고 적심하고 해도 화진 현상이 있다? 없어요. 화진 현상이 있다라는 거는 자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잘못해서 한다? 그거는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뭐 약을 잘못 치거나 잘못 만졌거나 뭐 그럴 수가 있겠죠. 화진 현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송이가 하나가 있으면 드문드문 빠지는 거를 화진 현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냥 알이 그냥 뭐 후두둑 떨어지거나 뭐 그 정도는 대화 화진 현상이고 냉해를 입어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 적심을 안에서 화진 현상이 온다? 알은 조금 흐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요 3cm, 4cm만 남겨도 알이 100개가 넘어가요. 그런 애들을 뭐 몇 개 흐른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으니까 주의하실 점은 뭐, 여기에 밑에 있는 이 부초들은 딸 필요 없고, 자, 얘처럼 이렇게 세력이 강한 애들은 잘라도 돼요. 자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자, 이게 보시면 열매가, 자, 보시면은 얘는 하나, 두 개 달렸죠. 하나, 두 개 달렸는데 여기 어깨 송이가 또 송이가 되려고 그래요. 이런 거는 키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얘 때문에 얘 나무에 또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무리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럼 이거 날리고 이 정도까지 날려도 상관없고, 얘는 지금 아직 덜 크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자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세 안정화를 시켜 놓고 여기서 다시 받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게 얘네보다 느리다? 조금 느려요. 조금 느린데 결국은 다 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꽃이 펴요. 안 그러면 얘네가 꽃 피는 속도가 오히려 더 느려요. 얘네보다. 꽃 피는 속도가 느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한 밭에 지혜를 한 번에 다 담글 필요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 나무는 그래도 일괄적으로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도 밸런스가 맞다라는 거예요. 보통 안 좋은 송이가 언제 나온다? 이 한 나무에서 만약에 50송이에요. 50송인데 40송이를 담갔는데 나머지 10송이가 아직 꽃이 덜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담그겠지. 그러면 걔네들 송이가 어때요?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요. 원래 과일은 일괄 수확성 하는 이런 과일들은 먼저 꽃피고 먼저 익는 애들이 무조건 맛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하하는 과일이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보통 한 밭에서 만약에 제가 올해 여기 수확을 하는데 만약에 100일에 첫 번째 수확을 했어요. 100일 만에.
100일 만에 첫 번째 수확을 했으면 그 뒤로 나오는 과일들은 더 맛있다? 아니죠. 더 달 수는 있는데 고유의 향도 없어질 뿐더러 식감도 안 좋아지고 맛은 그 특유의 맛은 점점 떨어져요. 포도는 뭐다? 후숙 과일이 아니죠. 후숙이 되는 수가 없어요. 샤인머스킷은 후숙이 되는 과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팍 익히고 나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두면은 당도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맛있는 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주의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뭐? 물, 지표면은 항상 촉촉하게, 촉촉하지만 마르지 않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어떻게 준다? 해가 뜨는 날은 매일 준다.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3일에 뭐 30톤, 40톤씩 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톤씩 그냥 맨날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아침에 좀 주고 오전에 낮에 한낮에 너무 기온이 올라가거나 이래가지고 지표면에 수분이 다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한번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노지니까 마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수분 관리가 그나마 조금 쉽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점적으로 물을 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낮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하면은 수분이 다 날아가겠죠. 지표면에 있는 게. 그러면 스프링클러로 조금씩 적셔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세력 센 나무들은 자르셔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초로 다시 자라면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밑에 열매 밑에 있는 부초들은 굳이 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위에도 부초를 따냐 안 따냐 뭐 말씀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나는 부초 따는 게 너무 견눈다는 게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지네발 같은 거 따잖아요. 지네발 같은 거 따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여기는 덕식이 아니잖아요. 덕식 같은 경우는 지네발도 딸 필요 없어요. 근데 웨이크만식은 어쩔 수 없어요. 지네발 지네끼리 엉키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밀식 재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는 거겠죠. 그래서 지네발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이렇게 겨순 나오는 거는 위에까지 갈 때 겨순을 굳이 막 따가지고 힘을 끝으로 다 몰아주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잘하면 어때? 막 부초가 겨순이 막 이만큼 자랐어요. 그럼 더 이상 못 말리겠어. 그럼 따. 그때 따면 되죠. 그럼 한 번만 따면 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한 번 따면 1년에 많이 따야 두 번이면 끝나요. 근데 막 수시로 딴다. 그럼 문제가 많은 거죠. 자, 이것도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 곁눈이 나오잖아요. 곁순이 나올 때 끝이 있죠. 끝이 얘처럼 이렇게 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는 못 말려요. 걔는 진짜 못 말려요. 걔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막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 여기서 시작해서. 근데 끝이 이렇게 빳빳하게 쓰는 애들 있어요. 끝이 빳빳하게. 그런 애들은 굳이 딸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면은 생장 때문에 다 죽어요. 괜히 따가지고 밑에 숨어있는 눈 터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걔만 두세요, 그냥. 그냥 걔는 그냥 두면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한 입 두 장 공짜로 부초로 받는 거잖아요. 손 안 쓰고. 그럼 입장도 더 늘어나가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 좀 계시죠? 계시는데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데 조금 바쁜 시간은 피해서 전화 주시면 조금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딴 거는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영상을 찍어서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